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 공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최근에 우리한테 잊혀지지 않는 세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구분이 됩니다. 자, 분별을 해보세요. 자, 세월호 사건에서는 선생님이 방송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가 문제 해결을 한 아이가 먼저 나갔어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정답을 줬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코로나19는 그때그때의 문제 해결력이 리더십이었어요. 정형화된 정답이 아니라 왜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굉장히 불특정하게 나타나는 그리고 굉장히 기복이 심했죠.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이러한 거는 우리가 대비했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통하질 않아요. 최근에 정말 이 사진만 봐도 가슴이 너무 답답한데 자 보세요. 판단이라는 게 필요하고 잘했냐 잘못했냐 갔냐 안 갔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도 의식하지 못한 채로 벌어진 그 일들 인생은 그래요. 언제까지 쫓아다니실 건데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어디까지 쫓아다니면서 문제 해결을 대신 해주실 건가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불특정하게 예측 불허한 현상들이 수시로 나타나요. 왜? 과거보다 더 복잡한 세상이에요. 과거보다 연결성이 더 조밀해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더 진화된 세상에서의 문제 해결은 정형화된 정답이 아님을 우리는 느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지식을 매뉴얼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은 능력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 교육의 함정에 빠져서 5살, 6살, 7살도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무조건 국영수사라고 우겨요.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 아이 대체 어느 나라에 가서 어느 시대에 가서 살아야 하는지 이 대목은 진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저 6살만 넘어가면 지식 정보 도서에 아이를 묶어놔요. 그 지식 정보가 네이버에 공짜로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라는 게요. 우리도 필요하지만요. 이 생각할 줄 아는 아이가 문제 해결력을 갖춰요. 생각할 줄 아는 엄마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이 생각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생각할 줄 아는 아이는 저절로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발달되는 겁니다. 생각은 탄성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생각을 안 하면 계속 쪼그라들어요. 생각하는 존재로 태어나도 생각을 하면 할수록 탄성이 좋아져요. 늘어나요. 그래서 입체적인 사고가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한 부류가 있고 생각이 전혀 생각하는 걸 너무나 어려워하는 아이가 있고 막 이래요. 예. 자, 사회의 요구는 정답이 아니라 문제 해결력이고 문제 해결력은 남다른 생각, 사고력이라고 하죠. 우리는 사고에서 옵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는 변화를 안 가지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우리나라가 공교육이 굉장히 후져 있죠. 우리나라 자체의 교육 정책보다 남의 나라에서 가져오는데 객관식 시험인 수능이 대입을 좌우하고 아직도 이 기성세대는 학력이라고 우겨대니까 지금 뭐 외국 유럽 쪽에서는 4년제 대학, 석사 이런 과정들이 거의 대부분 온라인으로 자꾸 이렇게 변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교도 지금 자꾸 없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정원을 못 채우니까. 예. 지금 정원을 못 채운다라는 건 지방 얘기가 아니에요. 수도권 대학들도 정원을 못 채우고 애들이 그러니까 뭐 대학교가 남아돌고 애들이 지금 부족한 현상이죠. 애들도 적지만 뭐의 정체성이냐? 대학교를 꼭 가야 하느냐의 정체성의 생각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자녀 교육을 로드맵을 좀 잡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학교가 바빠졌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후진 나라도 열정만 높고 전략이 앞서가지 못하는 이 나라조차 교실이 지속적으로 진화되고 있는데 첫 번째 디지털 패드 1대1로 가지고 지식은 네이버에서 찾아. 근데 그 지식을 가져다가 토론 좀 해봐. 어떤 아이디어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지식을 집어넣어주는 수업이 점점 배제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양립하겠지만 점점 아이들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네가 얘기해봐. 네 생각은 어때? 이 어떤 지식을 알려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너 느낌은 어때?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자꾸 아이한테 토스하고 아이로부터 끄집어내게 하는 공부. 구경하는 공부가 아니죠. 예, 말하는 수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험 유형은 이미 2010년도부터 서술, 논술, 구술이라는 타이틀이 생겨 있고 과정을 평가하기 때문에 특정 시험 시간만 평가가 아니라 모든 과정, 모든 시간이 평가죠. 이게 과정평가요. 양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질로, 질적 평가요. 수행, 뭘 수행해요? 지식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수행평가. 이런 평가로 지금 갈아탄 거고 이게 바로 지금 올해부터는 선생님들이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의무적인 평가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야 공부의 방향, 학교의 방향, 사회 구조의 진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도구 선택, 책을 선택을 하든 학습지를 선택을 하든 학원을 선택을 하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사회의 요구에 따라 학교가 진화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인드가 여전히 고정돼 있어요. 생각을 못 바꾸는 부모 때문에 자녀들은 교육이라는 이름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 공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문 철학왕이 갑자기 새로운 장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초등맘들에게 이슈가 탔다. 예. 굉장히 진짜 대박을 쳤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 지금 자꾸 바뀌고 있는 거. 국영수사가가 중요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 그 국영수사가의 지식 자체에 나의 가치관이 필요한 부분. 이렇게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코로나, 그다음에 이태원 사건 이렇게 불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정답이 요구되는 사회가 아니라 어떤 그 상황적인 판단력, 그 판단에 따른 문제 해결 능력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게 되는 이 상황이 아이들로 하여금 공부의 방향을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요즘은 들어보셨죠? 예, 또 이렇게 뭉치를 알고 계시는 분은 이 용어를 분명히 아실 거예요. 문사철 필독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사철이라는 거는 문학, 역사, 철학. 과거에는 이미 과거, 어제도 과거라고 지금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변화되는 세상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과거에는 국영수사과 이렇게 했어요. 주요 과목. 그런데 2022년, 2030년, 2050년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국영수사가 위에 문사철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문제 해결력을 어떻게 키우냐, 문제 해결력을 어떻게 장착시키냐, 생각할 줄 아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어떻게 키우냐, 남다른 사고, 창발적인 사고, 이런 생각의 힘을 어떻게 키우냐,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장르, 도구가 뭐냐, 문사철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사철로 내 인생이 완전히 전환됐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었죠. 여러분, 고정욱 작가님 클래스 들어오셨었나요? 지난달에 저희가 외부 강사로 모신 분이었는데 혹시 이 클래스에 못 들어오셨다면 제가 그 녹화를 해서
편집을 약간 해가지고 여러분 그 저희 채널 뭉치북스 채널에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 유튜브를 링크 걸어 드린 적이 있거든요. 혹시 아직 이 부분을 못 보셨다면 여러분이 한번 이 부분은 참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들으신 분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분은 선천성 소아마비로 정말 그 남들이 걸어 다닐 때 나는 왜 방바닥을 기어 다녀야 할까?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암울한 시기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엄마한테 급기야 물어본 거죠. 엄마,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왜 남들은 걸어 다니는데 왜 나는 기어 다녀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대답을 부모도 해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냥 엄마는 울면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답, 그 솔루션, 그 문제 해결을 나는 문사철, 나는 책에서, 방바닥에서 기어다니면서 읽은 독서에서 내 인생의 솔루션을 찾았고, 문학 박사 학위를 따셨고, 소설을 쓰셨고, 인문학 강좌를 지금도 쉼없이 하시고 있는 우리나라 지성인 1% 안에 들어있는 아동 작가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가장 많이 나온 작가분이시죠. 이 고정욱 작가가. 엄마조차 해결하지 못한 솔루션을 책에서 찾았다. 나는 문사철로 해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굉장히 저도 먹먹하게 이 강의를 들었는데요. 사람의 인생에서 어떤 조건이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 언제나 평평한 탄탄한 대로를 걸어가게 만들고 싶은 게 부모의 욕심이에요. 그러나 인생은 모든 순간순간 부모가 쫓아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자녀에게 길러내야 되는 역량이 무엇인지 그걸 구분하는 엄마가 그걸 알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코칭과 가이드를 줄 수 있는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탄탄하고 평탄하게 때로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인문 철학이라는 그 장르, 뭉칠 시리즈를 배제하고요. 인문 철학이라는 장르의 정체성이 뭐냐. 자, 여러분은 혹시 전래나 명작을 필독으로 알고 계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장르죠. 전래나 명작 같은 장르는. 그런데 전래나 명작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게 이 복잡다단한 세상이에요. 전래나 명작 같은 장르는 공통적인 가치관을 주는 장르예요. 선과 악의 흑백 논리를 줍니다. 아이들은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도덕이나 가치관이나 정체성이 복잡한 부분에 이르기 전에 이 흑백의 선과 악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모호한 문제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가치관의 기반 위에 모호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순간을 판단하여 나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세계관, 세상을 살아가는 세계관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인문 철학인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우리 저기 어머님이 아니야, 지금은 지식정보도서가 아니라 창작이야. 그건 나의 정체성인 거죠. 응. 우리 아이에게 또 나의 부모 교육의 철학인 거죠. 아니야, 그래도 지식정보가 중요하지. 이때는 지식정보를 그래도 용어라도 알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나의 철학이에요. 나의 정체성이죠. 이런 것들, 각각의 철학과 정체성이 모든 분야별로 다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나의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휘둘려 가요. 유튜버가 이 얘기하면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뉴스에서 저 얘기 나오면 저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옆집 엄마가 이 얘기하면 맞아,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나의 정체성이 약하면 남들 따라가다가 폭망하는 겁니다. 이래서 철학이 중요한 거고, 어렸을 때부터 이 모호한 문제, 가치관이 형성돼야 되는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이라는 걸 좀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됐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런 복잡한, 특히 이런 세상,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이런 세상에 어려서부터 이런 문제를 자꾸 생각해 봐야 돼. 엄마가 생각해서 주는 거 아닙니다. 아빠의 생각을 주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형화된 지식을 암기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지식을 가지고 생각이라는 걸 해봐야 돼요. 생각이라는 걸. 정답이 아니라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문제의 본질을 보게 되고 문제의 본질을 보게 되면 남다른 문제 해결, 정답이 아니라 남다른 문제 해결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를, 책을 읽는 사람들이 사고가 깊고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으로 확장되고 그래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결국 전문가가 되고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나의 생각이 생겨서 창의성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굉장히 근데 우리나라는요 아직도 그렇게 평균 속에서 그냥 남들이 하는 거 위주로 그 로봇이에요. 로봇. 예, 로봇처럼 키우시지 마시고요. 이 개성이 세분화되는 이 사회에 유니크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 내가 어떤 환경을 줘야 할까를 고민해 보시는 엄마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만의 가치관 잘 보세요. 지금 학교에서도 이걸 요구하는 공부, 이걸 요구하는 수업과 시험입니다. 자, 결국에는 인문철학이라는 장르는요. 나의 생각을 갖게 해서 창의성, 독창성을 갖게 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문사철 필독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사철 필독의 시대다. 이 시대가. 자, 그러면 이러한 나만의 독창성, 그래,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우가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그죠? 어떻게 길러내냔 말이죠. 어떻게? 첫 번째. 자, 여러분이 전래명장을 준다라는 건 뭐 때문에 준다라고 말씀드렸죠? 선과 악의 흑백적인 도덕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이런 그 모호한 문제에 대한 정체성과 세계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문제를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예. 근데 인간은 어떻죠? 시공간의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 어른도 그렇죠. 아이는 그 한계가 더 좁죠. 아이는. 예. 시공간의 한계가 더 편협해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부모가, 엄마가 이해하고 일부러 주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죠. 상황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주는 데 있어서 매개체가 필요한 거죠. 매개체가. 그 상황 속에 나도 같이 들어가서 나도 생각해보고 문제 해결을 하면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반복이 되면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나를 그 상황 속에서의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반복.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어 생각으로 장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건대 상황이라는 건 스토리텔링, 가상 시나리오를 주는 겁니다. 직접적인 경험의 한계를 가진 존재들이니까 인간은. 그래서 가상 시나리오를 주어서 이런 모호한 문제에 대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책이 바로 매개체의 역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스토리텔링 속의 캐릭터와 내가 동일시되어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복된 독서를 함으로 인해 나의 생각으로 훈련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냥 쉽게 말해서 이 아이가 이런 종류의 책을 자꾸 읽다 보면 그런 모호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을 만나면서 나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를 자기 정체성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문철학을 우리가 읽었을 때 사고가 깊어지고 확장된 사고, 생각하는 힘이 길러져서 나의 인생을 바꾸는 도구요 매체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훈련이 나만의 그 아이만의 독창성을 갖게 하고 그 아이만의 습관, 생각의 사고의 습관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필요할 것 같으세요? 예, 이러한 훈련이
언제부터 필요할 것 같으세요? 한번 올려보실래요?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이런 훈련은. 3학년 되면? 5학년 되면? 아니면은 좀 커서? 생각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생각이라는 게 있지만, 그것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사람은 사고하는 존재로 태어나지만, 그러한 생각의 상황이, 환경이 만나지지 않으면, 그 사고 수준이 각기 다 달라지는 이유예요. 이게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사고의 자극에 따라 막 달라져요,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일수록 개별화가 심한 게 우리 집에 우리 부모의 환경, 상황에 따라서 사고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남들이 읽은 책을 얘가 읽었을 때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잘 관찰하셔야죠. 네, 똑똑한 엄마는. 우리 아이를, 옆집 아이하고 상관없는 거죠. 네. 남들이 읽어서 대중적인 게 그 평균적으로 잘 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가 꼭 그러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고의 훈련은 우리가 흔한 그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우리 다 아는 속담이 있어요. 몇 살 버릇 몇 살 간다고요? 그때만 해도 평균 수명이 80이었나 봐. 3살 버릇 80 간다. 네. 3살 버릇 150세까지 갑니다. 지금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건 무엇이냐? 자아가 표출되어 고집이 생기는 그 시기부터 이미 이런 습관은 장착이 되어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렸을 때는 좀 흑백적인 걸 주더라도 좀 자기의 정체성이 더 구분되는 시점을 7세 정도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약 그 초등학교 입학 전후한 시기, 약 7세, 6세 후반, 7세 초등학교 요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모호한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유치원하고 또 다른 세계죠. 초등학교 세계는. 그래서 모호한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 이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는 시기가 거의 초등학교 1, 2학년입니다. 어제 분명히 우리 엄마가 칭찬한 사건,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잘했다고 했는데 학교에 갔더니 혼나고 있는 거죠. 똑같은 행동인데. 왜 그럴까요? 상황이 바뀌었고 관계의 목적이 바뀌었고 그런 구조 속에서 판단이라는 게 잘 안 일어나니까 상황과 상관없는 어제 분명히 칭찬받았으니까 한 거죠. 근데 이 상황과 목적을 생각을 했을 때의 판단이 필요한 건데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무진장 자기 엄마는 분명히 잘했다고 했는데 왜 선생님은 나한테 이러냐는 거죠. 혼돈의 세계. 이게 바로 초등학교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맨날 울고 오고 응? 엄마는 화나. 엄마는 그걸 생각 안 하고 화나고 막 선생님한테 쫓아가고. 똑같은 거죠. 엄마나 아이나 지금. 예, 그래서 이런 모호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맞아요. 엄마도 혼돈이 오는 시기 초1. 맞습니다. 엄마도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이 관계성, 목적성의 이 가치관이 엄마도 바뀌어야 되는데, 엄마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엄마가 먼저 막 화내. 그거를 아이한테 코칭을 해주셔야 되는데. 많아요. 그런 엄마들. 그래서 적어도 7세 정도부터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요. 어떤 획일화된 지식이 아니라 모호한 상황에 아이가 자꾸 그런 상황을 만나봐서 나의 생각으로 책에서 막 주는 거 말고요. 나의 생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매개체의 선택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 사고, 인문학적 이 본질을 바라보는 거죠. 이 본질을 바라보고 내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선과 악으로 콩쥐팥쥐 백설공주 선과 악으로 딱 교훈을 던져주는 거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 기반에서 그 도덕성에서 연결되어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갖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생각은 훈련이고 훈련이 되면 반복된 훈련이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동으로 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우리 2014년부터 일어난 큰 이슈 3가지를 얘기했는데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누군가의 말에 지시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나의 판단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떤 공적인 집단 속에서 나의 생각이라는 거를 발휘해야 관계가 좋아지고, 교사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친구와의 관계도 편안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전래명작을 6, 7, 8세 이렇게 막 주시잖아요. 그럴 때 이런 철학적 상황도 같이 만나게 해주면 선과 악과 이러한 부분의 정체성까지 같이 가져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집이라는 장르는요. 하나의 목적, 기획 의도를 갖고 막 40권, 50권이 달려가잖아요. 단행본과 달리. 이게 바로 반복인 거고 훈련인 거고 내 아이에게 생각의 습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초등학교까지는 전집이 아이에게 이런 훈련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굿 환경이 되는 거고요. 좀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넘어갔을 때는 조금 이제 단행본과 같이 병행해서 가주는 거고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습관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때는 전집보다 단행본으로 그때그때 초이스하는 거죠. 보통은 0세부터 그 초등학교 한 3, 4학년, 5학년 요 정도까지는 전집을 환경과 습관과 훈련을 잡아주는 도구로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매개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때 만약에 단행본으로만 들어가다 보면 그 환경이 매우 편협해지고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 목적을 가지고 한 권을 가지고 달려간다? 그냥 읽었다 스쳐 지나가는 훈련으로 습관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집과 단행본의 장단점을 잘 보셔야 되고 그 시기별로 그 선택을 잘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변화와 그 우리나라처럼 이 공교육이 굉장히 뒤처져 있는 나라가 학교 교실의 진화를 위해서 몸살을 앓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관, 이 알파 세대가 요구하는 가치